추미애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16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제116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김문환 최고위원께서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시작 전에 인사 말씀 좀 듣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여기 저들만 하면 수고하기가 서운합니다. 13개월 전에 야당 입장에서 국회를 떠났는데 13개월 후에 집권당의 최고위원으로 다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새벽 G20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한국 외교를 신속하게 복원시켰고 4강 외교와 다자 외교, 외교 다각화의 초석을 놓은 대단히 의미 있는 순방이라 평가됩니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각인시켰고 각국 정상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와 협조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토대로 다자 외교의 외연을 크게 확장한 것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은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의 강력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정치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신베를린 구상과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확인된 만큼 당리 당략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로 문재인 정부 출범 2달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달이 지나도록 내각 구성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 주권 회복을 시켜내고 누적된 적폐를 청산할 역사적 소명을 띈 이 정부가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은 야당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원내대표단의 정성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현재 교착 상태는 전적으로 민심과 민생을 외면한 야당의 발목 잡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새 대통령이 일을 시작하게 해야 한다. 일자리 같은 급한 불부터 끄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달을 맞은 민심의 현 주소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국방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마지막 시한입니다. 안보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안보 수장이 공백인 이 상태를 시급히 메꿔야 할 것입니다. 또 민생의 해결책으로 빨리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장관도 한시 앞에 지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보 위기와 일자리 위기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지명한 2분 후보자에 대한 야3당 보고서 채택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요즘 국민의당 사태를 보면서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당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많은 생각을 며칠간 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 20여 년간 정당인으로 살아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역할과 순기능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자라 스스로 자부하기도 합니다. 또 정당 민주주의자는 책임 정치와 결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중심 선거를 강조하고 또 이를 이루어냈던 것 역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신념과 소신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당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허용되는 대단히 특수한 형태의 권력기구로서 외부 통제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내부 규율과 기강을 그 존재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스스로 끊임없이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자격은 바로 공공성과 도덕성이며 이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 즉 자정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당의 품격입니다. 공공성, 도덕성, 자정 능력을 갖춘 것이 정당의 품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의 기대를 배신하고 사당화되거나 도덕성 대신 거짓말과 부정부패로 얼룩진다면 또 자정 능력을 제때 발휘하지 못하고 몰락한다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사태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단히 안타깝다입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협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가야 하는 협력의 상대이자 경쟁의 상대로서 존중하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협치의 전제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국민이 협치를 주문할 때에는 최소한 각 당이 공당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협치가 아니라 품격 있는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고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며칠간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대한 언급은 어떤 언론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본질을 얘기하겠습니다. DJ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에게 행동하는 양심에 기반한 행동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잊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정치적, 법적 양심을 가져주십시오. 국민의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는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을 유린한 죄에 해당합니다. 당원 이율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지원 위원장 스스로의 말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일자 박지원 위원장은 이렇게 언론에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득채 의혹을 3월 31일 저녁 보고를 받았는데 당의 별도의 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미 단독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발표의 시기에 대해서는 그 팀이 보고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4일인가요? 5월 5일인가요? 5월 5일 발표할 때까지는 상당한 주고받기가 있었다라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6일 제가 아침 방송에서 머리 자르기는 안 된다 라고 한 날, 제 발언을 한나절이 지나서 문제 삼던 날 그 시간에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36초간의 짧은 통화에 무엇을 주고받고 할 것이 있느냐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을 거명하며 김대중의 적자라는 박지원 선대위원장께서는 양심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유미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의 말로 증명하신 분께서 해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 연이은 외교 행보를 통해서 잃어버린 4강 외교 복원은 물론 신베를린 구상과 사람 중심 경제 등 핵심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메르켈 총리가 의장 구두 성명에 준하는 내용을 발표하게 한 대목은 외교적 승리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국격 추락에 자존심 상했던 국민들은 벌써 격세지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고군분투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가 거둔 정상외교 성과에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편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모처럼만의 외교적 성과를 민생과 일자리로 꽃피울 수 있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급선무입니다. 정세균 의장이 지난 7일 예결위에 추경안을 회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와 태업으로 관련 상임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매우 침통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양에서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집배원 한 분이 분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인은 전국에서 가장 바쁜 곳에 속한 안양우체국 소속으로 일해오던 중에 최근 갑작스러운 배달 지역 변경 지시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등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상적인 과로 속에 갑작스러운 작업 변경 지시가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 벌써 12분의 집배원 분들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이런 집배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만든 추경임을 야당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추경이며 또한 국민을 살리는 추경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남 탓하는 정쟁이 아닌 국민에 대한 사과이며 국회 보이콧이 아니라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번 대선 제보조작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었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만든 대선에서 증거 조작을 해서라도 이겨보겠다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와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추경,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회가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래서 제보조작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추경은 추경대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점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따르면 제가 이미 지적했듯이 국민의당 자체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부터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성격 변화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애꿎은 협치 깃발을 떼고 민주당이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면 민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의 진술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 일을 어찌 민주당 탓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당은 검찰 조사 결과를
즉각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속고대접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추경심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있는 공당과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기입니다. 일자리와 민생을 위해 쓰여져야 할 금쪽 같은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자리, 민생 추경 처리 합의라는 선물을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송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 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3%로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긍정적 평가 등 해외 순방 외교의 컨벤션 효과라고 분석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에서 전 연령대에 걸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가 우세했던 지역에서도 높습니다. 지금의 높은 비율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길을 탄탄하게 내려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응원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6월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 공격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평양에 미국의 이익 대표부 설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평화협정 반대 급부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를 두루 거친 클래퍼 90년대 초반 1차 한반도 핵위기 당시에 국방정보국 국장을 지냈던 인물로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 평화주의자들의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 5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ICBM 능력이 우리를 전쟁과 더 가까워지게 한 것으로 믿지 않는다. 우리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은 최악이고 냉전은 차악이며 평화는 최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은 남북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기리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끝내고 강철 같은 평화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폭미폭남 그 낡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의 평화 해결과 평화협정, 한반도 신경제를 현실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북한이 전쟁에서 벗어나 번영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직후 후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남북 간의
합의와 실천이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가장 빠른 분명한 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남춘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나라 밖에서 쉽지 않은 외교 문제의 신뢰를 하나씩 풀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 상황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 출범 2달째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조직과 조각에서 새 진영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일을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장기간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권 출범 2달째인 현재까지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11명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18일 만에 장관 전원을 최종 확정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15일 만에 83%의 장관들이 취임했던 것과 차이가 납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이 논의 테이블에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추경이 이렇게 발목 잡힌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흔드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위 과정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민에 대한 야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야당은 묻지마식 발목 잡기를 그만하고 제발 국민을 보고 일하길 부탁드립니다. 국기원 수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문화체육계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적폐 구조를 털어내는 일이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기원에 제기된 채용비리 혐의와 국고횡령 혐의 등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적 해결과제인 부정부패, 적폐행위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양양자 최고의 발언입니다. 네, 저 국민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우리 당 대표를 핑계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도 초라한 적반하장격 태도입니다. 대선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문준용 씨에 대한 허위 증거를 조작하고 유포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당입니다. 이미 이유미 씨가 구속되었고 이준서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동생까지 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국민의당은 어떤 할 말이 있어 우리 당 대표를 핑계 삼는 것입니까? 타당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한 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국민의당은 엉뚱한 일을 꼬투리 잡아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어제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율 전국 평균이 3.8%인데 호남에서는 평균보다도 낮은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었던 호남 민심이 이렇게 돌아선 것은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배신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민의당, 호남을 배반한 국민의당은 국민과 호남 민심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또한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이유미, 이준서의 증거 조작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 지금 2주 넘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이유미, 이준서 등의 증거 조작은 안철수 당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유미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제자이고 이준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인물로 참신한 젊은 인재라면서 본인 SNS까지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그 두 사람만의 공모라고 가정할지라도 이 사태의 궁극적 책임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측근인 저 두 사람이 증인, 증거, 녹취 조작으로 구속되고 한 명은 구속 유기에 처했는데 안 전 대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새정치이고 호남의 미래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